서브 이슈입니다.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옮기는 이유. 그래픽 기사가 있는데요. 동학개미 왕창 사들인 1월 고점이었다. 10개 종목 중 8개 손실.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보면 삼성전자 3.5% 마이너스, 삼성전자 우량주 4.9% 마이너스, 현대모비스 17.9% 마이너스, SK하이닉스 1.2% 플러스, 카카오 7.4% 마이너스, 현대차 10%, LG전자 10%, 그리고 네이버 마이너스고요. 네이버 5.4% 플러스, SK바이오팜 21.5% 마이너스, 금호석유 16.9%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가 이러니 미국 주식 사지, 서학개미 올해 수익률 동학개미 3배 넘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위 통계는 2021년 12월 20일 기준인데 보시면 뭐 QQQ 같은 경우는 TQQQ는 65.9% 상승했고, 그리고 알파벳이 61.9%, 애플이 29%, 메타가 22.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 하락한 대장주 삼성전자를 무려 동학개미들은 32조 원이나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학개미는 성공했죠. 그리고 국내 주식 수익률 저조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서학개미는 올해 미국 주식 거래 규모는 무려 3,529억 달러로 지난해 거래 규모의 1,781억 달러의 2배 수준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국내 주식을 팔고 수익률이 좋은 미국 주식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서학개미의 수익률이 좋았을까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이것을 유동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봤습니다. 유동성의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세계 금융 장세, 미국 신흥국 양적 완화, 제로금리인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화 장세, 신흥국은 긴축 장세, 그리고 미국은 금융 장세. 세 번째 장세는 전 세계는 긴축 장세로 들어가고요. 신흥국, 미국 모두 긴축 장세로 갑니다. 네 번째는 공황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 세계 금융 장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위기를 맞아 미국이 유동성을 푸는 시기입니다. 2020년 3월 미국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V자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 주식이나 사면 오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유동성이 넘치니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것이 보이니 이 돈을 노리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대규모 IPO가 진행되게 됩니다. IPO는 이제 기업 공개로서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식이 지금 증권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미국이야 원래 이제 돈이 몰리는 시장이니 IPO 대박을 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은 따상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따상이란 신규로 상장된 종목이 첫 거래일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에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상승해 마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따상이죠. 소위 눈먼 돈 따먹기입니다. 이때는 미국에서도 모두 올랐지만 대세는 빅테크 주식과 코로나 수혜주인 언택트 주식 위주로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러다 2단계인 차별화 장세 시기로 들어옵니다. 미국은 금융 정세가 이어지는 데 비해 신흥국은 긴축으로 돌아선 시기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11월에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개발되고 경기 민감주인 여행, 항공 위주로 주식이 올랐습니다. 2021년 1월에 한국의 개미들은 이때 고점에 물립니다. 주식시장은 미국의 연준이 유동성을 줄일 것이라는 생각에 신흥국 비중을 먼저 줄이죠. 외국인들은 이때부터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2021년 초반까지는 미국에서는 경기 민감주, 은행 등 은행 주식 등이 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는 애플, 테슬라,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2020년처럼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제로금리 양적 완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모두 우상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중앙은행이 긴축과 함께 외국인들이 돈을 빼내가고 환율이 오르는 시기와 겹쳐집니다.
반면에 IPO는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올해 새내기 따상 벌써 11종목 역대 최다. 다음 주자는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올해 첫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다. 이를 시작해 SK 바이오사이언스, 모비릭스, 자이언트 스텝 등이 따상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맥스트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게 2021년 7월 31일 기사입니다. 신흥국에서는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었지만 아직 대사를 파악하지 못한 개미들은 따상에 취해 7월까지 신규 IPO 대박이 이어집니다. 따상 기다했는데 따하 공모주로 용돈 벌던 시대는 끝나가나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폴더블폰, 소부장주 등이 모두 따상에 실패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마지막 따상 종목이 나온 것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따상 종목은 지난달 1일에 일진 하이솔루스였다. 2021년 10월 8일자 기사입니다. 9월 1일 날 따상을 기록하고 모두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26일서부터 0.25%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0.75%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즉 유동성 축소가 한국은 일어나고 있었고 1,100원이던 환율이 1,200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들도 한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이 없으니 이 와중에 따상을 들이고 돌아온 한국의 개미들만 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쓰는 것은 IPO만이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3,300을 터치하고 3,000선에서 박스피를 형성하고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경기민감 주주들은 25%에서 30%씩 고점 대비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고 애플, 테슬라, 구글 등은 30%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동학개미들은 서학개미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미국도 IPO가 대규모로 일어났지만 미국은 연준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신흥국의 긴축으로 빠져나온 돈들이 미국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오히려 호황이 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블록스, 루시드 모터스, DWAC, 리비안 등 IPO 대박도 주식시장 화랑과 함께 동시에 진행된 것입니다. 신흥시장도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3,000선 박스피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신흥국 중에서는 베트남, 중국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증시로 돈이 몰렸지만 중국 증시는 안 좋았고 베트남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베트남 지수는 올해에만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홍콩 항생지수는 16%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빅테크 종목인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업들은 물론 부동산 기업들도 부도를 맞도록 제재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빈부격차와 법 위반이었지만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면 중국을 공격할 것이 뻔하고 특히 한머니들은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어서였습니다. 게다가 빅테크, 부동산 기업들 등의 지분은 시진핑의 정적인 상하이방 소속의 돈줄이었기 때문에 제재를 한 것도 다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전세계 긴축 장세입니다. 이제 3단계로 돌입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2021년 12월부터 1,200억 달러씩 사들이던 미국채를 300억 달러씩 줄이면서 테이퍼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4개월 만에 끝날 것이고 2021년 3월까지 테이퍼링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기준금리를 최대 3차례 정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잘해야 박스피이고 아니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 거꾸로 금리 내리던 터키 리라 가치 폭락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터키 화폐인 리라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터키 물가가 치솟고 있다. 터키 제빵연맹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밀가루 가격이 11월 마지막째 주 대비 2배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주 만에 빵 가격이 2배 올랐다는 얘기죠. 터키는 이미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긴축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최대 3번을 올린다면 한국은 4번 이상 올릴 것입니다. 정부는 안 됐다는데 11월 가상금리 3.1% 역대 최고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6개월 만에 신용대출 이자를 2.5%에서 3.5%로 올렸어요. 물가가 올라 생활비 지출도 늘어나는데 은행 이자까지 올라 겁이 나네요.
뭐 이런 이제 뭐 인터뷰가 있었죠. 이러면 앞으로 신용 대출 금리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치솟을 것입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은 6%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은 9억. 안양 집주인들 어쩌나 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요즘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어쩌냐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 집주인들 어쩌냐, 광명 집주인들 어쩌냐, 동탄 집주인들 어쩌냐, 뭐 이런 기사들이 제목 시리즈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아직 한국은 긴축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식시장은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신규 IPO는 지속됩니다. 역대급 대여 LG 엔솔 상장 땐 시총 70조 육박할 듯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LG 화학 배터리 부분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 초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희망 범위를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정했다. 상단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은 3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한국 증시의 유동성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44조에서 8조로 줄어들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코스피 하루 평균 대금이 거래 뚝이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보시면 하루 거래 대금은 최고일 때 비해서 82%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는 3천선에서 박스피를 이루고 있고 테마주만 돌아가면서 개미들 피를 빨아먹고 있는 와중에 내년에는 긴축이 이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내년에 코스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10년에 한 번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작년에 2천에서 3천선으로 갔으니 앞으로 10년은 3천선을 지키면서 갈 것입니다. 미국 시장은 긴축을 하더라도 꾸준히 오를 것입니다. 미국이 긴축을 하면 달러 강세로 미국으로 돈이 더 몰리기 때문이죠. 채권, 주식시장에 연금 펀드를 비롯한 패시브 자금이 몰리면서 유동성이 꾸준히 주입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경기가 좋을 때 긴축을 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경기가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긴축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을 서두르는 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 이상 지수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10% 이상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S&P 500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대처하면 됩니다. 미국도 유동성이 축소되는 만큼 유동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주식에 집중하면 됩니다. 바로 빅테크 주식입니다. 사내 유보금이 풍부한 빅테크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스스로 주가를 부양할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주가 부양에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가격 전가를 소비자에게 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영업이익률과 성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4단계 공황장세입니다. 주가는 하염없이 오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수가 30%에서 50%까지 빠지는 공황이 반드시 옵니다. 다만 공황으로 가는 트리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될지 아니면 2008년도 금융처럼 뭐 이런 금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와 같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공황이 온다면 2020년처럼 단기에 회복하며 30% 정도 하락에 그치겠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공황이라면 연준의 액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러면 1년 이상 공황이 이어지면서 50% 이상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로 공황에 대비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에 투자해라. 그나마 안전하며 각 단계별로 최대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